아버지가 막내딸에게 남긴 건 산골 땅뿐. 이게 뭐지? 38세 막내딸이 1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장례식. 오빠들은 수십억을 받았지만 그녀가 받은 건 산골 땅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쉼이 있는 공간 추억다방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배전 한약재 업계의 거물 이정은 회장과 그의 막내딸 이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6개월 후 온 가족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이서연 씨는 올해 38세. 대전에서 40년간 한약재 유통업을 해온 이정은 회장의 막내딸이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두 오빠와 달리 서연 씨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를 거부했어요. 대신 작은 번역 사무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죠. 서연아, 아버지가 평생 이룬 사업을 왜 외면하니? 네가 함께해야 완전한 거야. 어머니,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번역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일이 의미 있어요. 서연아, 현실을 봐라. 번역이 뭐가 대단하다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오빠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서연 씨는 점점 가족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10년 전 아예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숨기신 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지난 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서연 아가씨, 회장님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10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10년 만에 본 집은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지만 서연 씨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타났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유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오빠, 그런 말씀은 저는 그냥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서연아, 그 공주 쪽 땅 말인데 요즘 그 일대 부동산이 이상하게 오르더라? 뭔가 개발 계획이 있나 봐. 오빠들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지만 서연 씨는 그때까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낭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첫째 아들 이민호 씨에게는 서울 강남구 본사 건물과 주요 사업권, 총 시가 30억 원 상당을. 역시 아버지께서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네요. 둘째 아들 이준호 씨에게는 현금 20억 원과 부산 물류센터. 이제 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막내딸 이서연 씨에게는 충청남도 공주시 산내면 소재 임야 3,000평. 단, 관리비와 세금은 본인 부담으로. 산골 땅이요? 그것도 관리비까지 제가? 아버지가 널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겠지? 그 부담스러운 땅이나 받아라. 그거라도 받은 걸 고마워해야지.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간 저녁. 서연 씨가 혼자 서 있을 때 30년간 아버지를 모신 최상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요. 상규 씨가 건넨 것은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연 씨의 이름이 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 글씨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장님 말씀으로는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절대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고. 상규 아저씨, 아버지가 왜 저한테 그런 부담스러운 땅을... 서연 씨, 회장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실망하신 것 같았지만 당신이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걸 가장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과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물길이 멈추는 곳, 내 진심도 머물리라. 지도에는 공주시 산내면의 산길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고 특정 지점에 빨간 X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편지 뒷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 너무 잘 알았기에 걱정이 되었을 뿐이야. 네가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이었어. 이 땅에는 30년간 지켜온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왜 살아계실 때는... 서연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물길이 멈추는 곳. 아버지가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직접 가봐야겠어. 그날 밤 서연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땅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아직은 그 땅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산골 땅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 씨는 지도를 들고 공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산내면은 정말 깊은 산골이었어요.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아버지의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봐야지. 산길을 따라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니 작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개울물이 커다란 바위 밑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물길이 멈추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구나. 물길이 멈추는 곳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 물이 땅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네. 더 놀라운 건 그 주변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는 번역기를 하면서 한의학 서적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약초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천마고 저건 당귀인가? 이런 귀한 약초들이 자연 상태로 이렇게 많이? 분명히 이 물과 관련이 있을 거야. 서연 씨는 그 맑고 투명한 개울물을 물통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모금 마셔봤는데 정말 이 물이 특별한 건가? 그냥 평범한 지하수 같은데 한번 마셔볼까? 물을 마신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위염 때문에 늘 속이 쓰렸던 서연 씨였는데 그 불편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위가 이렇게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인데 우연의 일치인가? 서연 씨는 그동안 번역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위염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병원약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 물 한 잔이 그 모든 불편함을 잠재워준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해.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이 물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어. 서연 씨는 물통에 약수를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만의 경험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서연 씨는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약수를 가져가려고요. 그때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이 깊은 산에 자주 오시네요. 혹시 나물 캐러 오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 근처 땅을 상속받은 사람인데요. 혹시 이 개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상속받았다고요? 어머, 혹시 이정은 씨 따님이세요? 할머니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아이고, 그럼 역시 그분 딸이구나. 얼굴이 그때 그 처녀하고 똑 닮았어. 30년도 더 전 일인데. 그때 그 처녀요? 누구 말씀이세요? 아, 그 이야기는 길어요. 하지만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기 자주 오셨거든. 아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말이야. 박할머니는 서연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차를 대접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녀가 늘 이물을 떠가서 뭔가 연구를 하더라고. 서울에서 온 대학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기계들도 가져와서 물을 재보고 그랬어. 연구요? 이 물을 가지고요? 그럼 그러더니 이 물이 아주 특별한 거라고 하더군. 몸에 정말 좋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가끔 마셔보곤 했는데 정말 신기했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마침 며칠 후 번역사무소에 찾아온 단골 고객 김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약수를 권해봤습니다. 70대 노인분으로 당뇨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서연 씨,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혈당도 계속 높고 무릎도 아프고 늙으니까 이것저것 다 아프네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산에서 가져온 좋은 물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든지 좋아요. 워낙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그래도 서연 씨가 주는 거라면. 김 선생님은 그 물을 마시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 씨, 정말 신기해요. 혈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의사가 뭘 바꿨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무릎 아픈 것도 좀 나아진 것 같고요. 그 물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혹시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 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함께 온 것이었어요. 서연아, 어디 갔다 오느라 연락도 안 받고 그래. 우리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오빠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찾아오시고. 네가 받은 그 땅 말이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평당 5만 원도 안 나간다더라. 그것도 산골 오지라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대. 그런데 말이지. 최근에 그 일대에 대형 리조트 건설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까 진짜더라고. 리조트요? 오빠들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아,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왔거든. 네 땅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아,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넘겨. 3억 정도 주면 되겠지? 네가 어차피 관리할 수도 없는 땅이잖아. 안 팔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특별한 의미로 남겨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의미 있다고? 아버지가 널 골칫거리로 여겨서 부담스러운 땅이나 떠넘긴 거야. 현실을 좀 봐라. 서연아, 우리가 좋게 말할 때 팔아.
안 그러면 유언 무효 소송이라는 것도 있어. 관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테고. 형제들이 떠난 후 서연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오빠들이 개발업체와 이미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 땅에는 단순한 개발 가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빠들이 그렇게까지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어. 더 깊이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서연 씨는 오랜만에 옛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 집에 가 있어서 집은 비어 있었어요. 서연 씨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평생을 사셨구나. 이 모든 자료들, 이 모든 추억들. 서재를 둘러보던 서연 씨는 책장 뒤쪽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아버지가 이런 걸 숨겨두셨다고? 상자 안에는 30년 전 사진들과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박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분인가?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네. 미정이와 함께 1995년. 더 놀라운 것은 한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된 연구 노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약수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약수의 미네랄 조성은 매우 특별하다. 셀레늄 함량 0.05pbem, 게르마늄 0.03pbem. 이 비율은 인체에 최적화된 상태다. 지속적인 섭취 시 면역력 강화와 소화기 개선 효과가 현저히 나타난다. 이게 정말 과학적인 연구였구나. 그럼 정말 그 물이 특별한 거였어.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미정이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나, 내가 더 이상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이 약수의 비밀만은 꼭 지켜줘. 상업적 이익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 언젠가 우리 꿈을 이어받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아버지와 한미정 선생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오신 거구나. 편지와 함께 있던 아버지의 메모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유언을 지키겠다. 언젠가 이 연구를 이어받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 비밀을 지키겠다. 그 사람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서연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아버지, 저를 위해 30년 동안 이 모든 걸 지켜오셨던 거예요? 제가 한미정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기를 바라시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 땅을 남겨주신 진짜 이유, 그리고 한미정이라는 여인과의 과거까지. 서연 씨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몇 명 더에게 약수를 나눠줬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몸에 좋다는 물이 있는데 드셔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주일 후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둘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금을 마시고 나서 정말 신기해요. 생년 동안 못 자던 제가 밤에 깊게 잠들어요. 혹시 더 구할 수 있을까요? 혈압약 먹어도 안 떨어지던 게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뭘 했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였어. 한미정 선생님의 연구가 맞았던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연 씨가 가진 신기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정말 그런 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뇨가 심한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드려볼게요. 하지만 약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마세요. 서연 씨는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은사님의 소개로 서울대병원 내과 박진우 교수를 만났어요. 서연 씨, 그런 물이 정말 있나요? 요즘 가짜 건강식품들이 워낙 많아서. 하지만 성분 분석은 해볼 수 있어요. 교수님,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걸 봤거든요. 정확한 검증을 받고 싶어요.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말 흥미로운 성분이네요. 이 물에는 일반 지하수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셀레늄과 게르마늄 함량은 30년 전 연구와 거의 일치해요.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알칼리성과 미네랄 조성은 면역력 강화와 만성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상시험이 더 필요하죠. 그럼 한미정 선생님의 30년 전 연구가 정말 맞았던 거네요. 그런데 며칠 뒤 서연 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었어요. 이서연 씨죠? 저희는 중마루 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약속도 없이 갑자기... 아시겠지만 서현 씨 소유 토지 일대에 대형 리조트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토지주들은 모두 동의했고 서현 씨 땅만 남았어요. 평당 800만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15배예요. 이런 조건은 다시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습니다. 그 땅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서현 씨, 좋게 말할 때 파세요. 이미 서현 씨 형제분들과는 기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라고요? 오빠들이 이미...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 이후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박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서연 씨를 찾으러 온 참이었어요. 누가 남의 집 앞에서 협박을 하고 있어. 당장 꺼져. 할머니는 상관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이 산에서 80년을 산 내가 상관없다고?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성스러운 땅이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어. 개발업체 사람들이 떠난 후 박 할머니는 서연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산에 와서 약수터 주변을 기웃거리더라. 네 오빠들이 뭔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이 약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건가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며칠 뒤 큰오빠 민호가 혼자 서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착잡했어요. 서연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오빠? 또 땅 팔라고 하실 거면... 사실 개발업체에서 우리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 3개월 전부터. 네 땅만 있으면 리조트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미리 협의했어. 3개월 전부터요? 그럼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봐. 수백억짜리 사업이야. 네가 혼자 그 땅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이며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 오빠,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이신 거네요? 아버지 유언도 이 약수의 가치도 다 무시하고요? 약수? 서연아,
정말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그냥 자기 암시나 플라시볼 효과 아니야. 현실을 봐라. 서연 씨는 오빠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거든요. 오빠, 저는 포기 안 해요.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아버지와 한미정 선생님이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에요. 서연 씨는 불안한 마음에 약수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있나? 약수터 근처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대형 펌프와 호스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약수를 몰래 퍼내고 있는 거였어요. 빨리빨리. 새벽 전에 다 퍼내야 한다고 했잖아. 트럭에 물탱크 준비됐어? 이물 분석해보니까 진짜 대박이더라. 이거 상투마하면 엄청난 돈벌이가 될 거야. 생수회사에서 난리 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멈춰요. 여기 제 땅이에요. 사연 씨가 뛰어나가자 남자들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여기 왜 왔어? 위험하니까 빨리 가라고. 허락도 없이 뭘 하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아, 이서연 씨구나. 안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샘플 좀 채취하는 거야. 어차피 곧 우리 땅이 될 거거든. 남자들이 서연 씨를 위협하려는 순간 박할머니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놈들아, 남의 땅에서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112에 신고해야겠어. 할머니 말이 맞아. 이런 도둑들. 사진 찍어두자. 아, 됐다. 오늘은 이만 가자. 나중에 다시 오면 돼. 남자들이 황급히 달아난 후 마을 사람들이 서연 씨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무서웠지? 우리가 순찰 돌다가 이상한 소리 들어서 왔는데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서연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약수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금을 드시고 중풍에서 많이 회복되셨어요. 맞아요. 우리 딸도 아토피가 심했는데 그물로 세수하고 마시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신기한 물이에요. 그런 귀한 걸 개발업체들이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대로 지켜야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서연아,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함께 할 거야. 한미정 선생님의 뜻도 우리가 함께 이어가자. 그분이 이 물을 연구한 건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잖아.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서연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서연 씨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우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서포티브, 프로페셔널, 미드레이징. 서연 씨,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제가 아는 환경 전문 변호사와 시민단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정말 이 약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상대가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한미정 박사의 30년 전 연구와 현재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며칠 후 서연 씨는 환경보호 전문 김현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안을 검토해보니 승산이 있어요. 이런 희귀한 자연자원은 문화재 보호법과 환경보전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임시처분 신청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하고요. 여론의 힘이 필요해요.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정부도 움직여요.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전문가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지질학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대체의학 연구자들까지요. 이런 특별한 지질 구조는 정말 희귀해요. 지하 안반층의 특수한 조건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죠.
학술적 가치도 엄청나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연 씨의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약수터와 마을을 찾아와 취재했어요. 서연 씨, 정말 이 물이 그런 효과가 있나요? 혹시 과장된 건 아니고요? 서울대 병원에서 성분 분석도 받았고 실제로 마을 분들과 지인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30년 전 한미정 박사의 연구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가족들은 경제적 가치만 보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연유산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보존되어야 해요. 보도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했고 온라인에서도 서연 씨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런 소중한 자연 자원을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환경보호연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면 보호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자연 치유수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더욱 책임감을 느껴요. 하지만 개발업체와 서연 씨의 형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전까지 벌어질 상황이었어요. 과연 서연 씨는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내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개발업체는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까지 동원했어요. 서연 씨, 언론 플레이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군요. 하지만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이미 수백억 투자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면 강제 수용도 가능합니다. 서연 씨가 개인적 신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막을 수는 없어요. 공공의 이익이요? 리조트가 공익사업인가요? 오히려 이 약수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공익이에요. 그 신비한 물리학이 말씀이시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개발업체는 서연 씨를 상대로 영업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서연 씨의 형제들과 함께 유언무효 소송도 준비했어요. 서연 씨,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임시처분을 신청했고 환경단체들의 지원도 받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3대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법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의의 논리로 작동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과학적 근거와 공익성이 있어요. 며칠 뒤 어머니와 두 오빠가 함께 서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적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서연아,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언론에까지 나가서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고. 개발업체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네 때문에 수백억짜리 계약이 무산될 위기라고. 서연아, 네가 언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를 돈만 아는 가족으로 만들어 놨잖아.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오빠들이 개발업체와 미리 협의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네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야. 이제 정말 가족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겠어.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아버지 뜻?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네가 이렇게 가족을 배신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 서연 씨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하는 일인데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하니 너무 아팠거든요. 저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일주일 안에 그 땅 팔고 언론에 사과문 내. 안 그러면 정말 남남이야. 가족들이 떠난 후 서연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박 할머니가
차를 끓여 가져왔어요. 서연아, 울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할머니, 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까지 잃게 되는데. 아니야, 아가야. 때로는 옳은 일을 하려면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해. 네 아버지도 그랬어. 아버지도요? 30년 전에 말이야. 네 아버지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했어. 한미정 선생님과 함께 이 약수를 세상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묻어둘 것인지. 박할머니는 30년 전 아버지와 한미정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도 큰 제약회사에서 이물을 사겠다고 했어. 엄청난 돈을 제시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한미정 선생님은 거절했어. 왜요?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네 아버지도 그 뜻에 동의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그 땅을 지켜오신 거구나. 서연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분들의 꿈이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를 본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 씨,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뉴스 보고 정말 감동받아서.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심했는데 혹시 그물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약수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를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죄송해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분께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서연 씨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약수터 보호에도 참여했어요. 저희가 교대로 약수터를 지킬게요. 개발업체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 안 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하고 있어요. 벌써 10,000명 넘게 참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언론도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자연 치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 분위기와도 맞아떨어졌거든요. 한편 박진우 교수팀의 본격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분석과 임상시험까지 포함된 연구였어요. 서연 씨,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교수님? 이 약수에는 정말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히토리 원소들의 조합이 인체 면역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30년 전 한미정 박사의 연구가 완전히 정확했어요. 임상시험 결과도 유의미해요.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 만성염증 등에서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입증됐어요.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였네요. 한미정 선생님의 연구가 옳았던 거고요. 이 정도 수준의 자연 약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해요. 학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의료적 가치도 엄청나죠. 연구 결과는 곧바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정부기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면 문화재청과 환경부에서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겠습니다.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 변화는 개발업체와 서연 씨의 가족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개발업체의 강제 수용 신청과 서연 씨의 문화재 보호 신청이 동시에 심리되었어요.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적 판단으로 공익사업을 방해하는 사례입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 약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로 그 가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이익보다 훨씬 큰 공익적 가치를 가집니다.
법정에는 서연 씨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마을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개발업체 측에는 서연 씨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본 재판부는 제출된 과학적 증거와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을 자연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정말인가요? 따라서 개발업체의 강제 수용 신청을 기각하고 이서연 씨의 소유권과 보호 의무를 확정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한미정 선생님, 드디어 해냈어요. 그런데 법정을 나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오빠 준호가 서연 씨를 따로 불렀어요. 서연아,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 사실 며칠 전에 내가 그 물을 직접 마셔봤어. 10년 동안 앓던 역류성 식도염이 정말 좋아졌거든. 준호 씨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약수의 효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그냥 심리적인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달라지더라. 이게 진짜 신기한 물이었구나. 오빠가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아, 내가 개발업체랑 계약 파기했어. 그리고 큰형한테도 말해볼게.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오빠,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요.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서연 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법정 승리 후 서연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약수터 근처에 제대로 된 치유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한미정 선생님의 뜻을 기려서 미정치유의 집이라고 이름 지을래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저희 대학에서도 연구센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가 병행되어야 해요. 서연아, 정말 잘 생각했어. 한미정 선생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 마을도 살아날 거고. 마을 사람들과 전국에서 온 지원자들이 센터 건설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와 기부가 이어졌어요. 우리가 건설 작업 도와드릴게요. 이런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 건축비 일부를 후원하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센터 건설 비용은 서연 씨가 다른 소규모 부동산을 처분해서 마련했고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의 기부로 충당했습니다. 센터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 날 큰오빠 민호와 어머니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아, 오빠가 정말 바보였어. 아버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서연아, 엄마도 미안하다. 네가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 오빠, 준호가 다 얘기해줬어. 그 물의 효과도 직접 확인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메시지도 이해했어. 우리 서연이가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왜 네게 그 땅을 맡기셨는지 이제 완전히 알겠어.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면 됐어요. 우리 함께 아버지와 한미정 선생님의 꿈을 이어가요. 그날부터 온 가족이 힘을 합쳤습니다. 큰오빠는 사업 경험을 살려 센터 운영을 도왔고 둘째 오빠는 홍보와 마케팅을 맡았어요. 우리도 센터 운영 적극 도울게. 오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야. 아버지도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야. 6개월 후 미정치유의 집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이 찾아왔어요. 오늘 이 미정치유의 집을 열면서 30년 전 한미정 박사님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어요. 아토피로 10년을 고생하던 우리 아이가 이곳에 와서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했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아버지와 한미정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센터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정부와 학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도 등록되었어요. 현재 미정치유의 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아침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며 아버지와 한미정 박사를 생각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사람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게 아버지가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기일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재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추억다방에서 들려드린 서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